나치 독일에서 바라본 일본의 효용 가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제국과 일제의 관계는 이른바 미국, 영국, 소련이 그랜드 얼라이언스와 달리 사원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는 재주는 나치 독일이 넘고 돈을 일제가 챙기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유럽인의 재산을 일본인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독일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적 생명을 걸고 수백만 명의 독일인 장병을 동원하여 영물연합군과 주력군끼리 맞붙는 전면전을 치르고 프랑스 등을 제압하였더니 일본이 본국의 몰락으로 인해 무방비로 전락한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를 날로 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영국을 전쟁에서 이탈하게 할 최고의 협상수단은 대영제국의 보존이었는데요. 프랑스 등이 동아시아에 가진 식민지를 일본이 주워먹는 것을 허락한다면 독일의 협상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동안 열변을 토하며 주장해온 최종 목표로 할 수 있을 볼셰비즘 유대인의 본진인 소련과의 결전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독일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하여 독일을 배신하고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근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일본에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편으로 건너가 전쟁에 이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독일은 프랑스 등에 승전한 직후인 1940년 6월에 인도네시아에 사육이 없으며 인도차이나 등에 대해 일본이 가진 특수한 이익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여 일본의 빈집털이를 허락합니다. 히틀러가 가진 일본의 빈집털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은 단순히 이데올로기 문제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영국 및 소련과의 전쟁에서 프랑스 등의 협력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독소전쟁 등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독일의 첨단 무기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를 도로 되찾게 해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 차이나 등을 날로 주워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 즉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을 바라보면서 다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인끼리 대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인들이 유럽인의 동아시아 식민지를 다 주워먹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 제국주의 초기부터 유럽인들 사이에 널려 퍼지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은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지만 속마음은 알기 어려우니 일본인 용병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경고를 담은 보고서도 프랑스나 네덜란드, 영국 등 동아시아의 식민지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식민주의 중조국 정부에 자주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 입장에서는 일제는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었는데요. 독일 입장에서 일본은 영국과 미국에 대한 균형초로서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일본이 전쟁에서 이탈한다면 양면전의 가능성에서 해방된 미국은 전국력을 집결시켜 독일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일본이 미국과 협의하여 전쟁에서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하였기에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는데요. 결국 1940년 9월에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는 안티코민테른 협정 차원을 넘어선
정식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시대의 악당으로 인식되고 무엇보다 군사적 지식도 없는 주제에 국방군의 작전에 일일이 개입하여 제3제국을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인식되지만 그자가 악인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한때는 국제정치 및 군사 문제에 대한 발굴의 역량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최소한 1943년도 1월까지는 독일 내의 그 어떤 전문가 그룹들, 예를 들면 전문 외교관이나 교수들, 또 장군단보다 히틀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합니다. 히틀러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있던 일본이 남진 정책을 결정적으로 방해한 필리핀 주둔 미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미 태평양 함대의 본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 입장에서는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자신의 바로바로사 작전을 도와주지도 않는 일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싸움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독일은 소련을 제거할 수 있을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본이 파멸당하고 미국에게 항복할 때까지 미국은 자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일본군을 상대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독일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미국은 상원의원 등 고위 정치원이라면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에 참가할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에 미국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것도 하기 어려웠는데요. 독일이 일본을 배신하여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자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약간만 그 자살행위를 늦추기만 했어도 미국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을 파멸시키는 일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감행해온 세력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치명적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는 행운을 놓치게 되었고 일본보다 독일을 먼저 분쇄하기 바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히틀러는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단행한 직후에 미국에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여 결투를 신청하는 바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독일도 방금 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온 일본과 한편으로서 똑같은 수준으로 위험한 적임을 설득할 수 있을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합중국은 진주만 기습을 이유로 일본과 독일 등의 선전포고를 행하고 주력 전력을 일본이 아닌 독일에 대항하여 집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히틀러의 실수는 크게 3개인데요. 첫 번째는 1940년에 일본 및 이태리와 삼국 군사동맹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안티코민테르 협정 등의 수준이 아닌 정식 군사동맹을 일본과 체결한다면 인명살상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미국은 전쟁 개입을 포기하도록 억지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제 결과는 미국인들의 거센 분노와 투쟁의식 고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태도 변화에 겁먹은 일군이 미국과 합의하여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기미를 보였기에 혼자서 미국의 주력군을 모두 다 상대할 입장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우려한 독일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1941년도에 발생한 진주만 기습 직후에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선전포고를 행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자살수인지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은 독일이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일본의 어떠한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진 이후기에 독일이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미국에 맞아 죽는 것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따라서 드디어 가불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인데요. 미국의 렌드리스법에 의해 소련에 제공하는 온갖 지원 물자가 소련에 도착하는 제일 중요한 항구는 독일의 잠수함 작전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독일은 최소한 일본에게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봉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 미국의 막대한 지원 물자가 소련에 도착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